자, 계속해서 봅시다. 열량기의 안쪽은 질량 50g의 알루미늄으로 만든 통이 있다. 알루미늄 통으로 열량기를 만들었어요. 이 통 안에 물과 얼음의 혼합 물 95g이 0도씨, 물과 얼음이니까 평형 온도가 0도씨겠죠. 자, 그리고 100g의 알루미늄 덩어리를 100도씨로 가열한 후에 열량기에 넣었더니 최종 온도가 5도씨입니다. 5도씨로 오른 것이 관찰. 5도씨 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0도씨에서 5도씨가 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원래 있었던 얼음의 양을 구하라. 알루미늄 비열하고 얼음의 용해는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뜨거운 알루미늄이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이런 열량이 뭐냐? 자, 100도씨에서 최종적으로 5도씨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MC 델타 T에서 알루미늄이 이런 열량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열량이, 저 열량이 결국 얼음을 녹였죠. 얼음을 녹였고, 그래서 얼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Y라고 했습니다. Y에다가 얼음 녹이는데 80칼로리 per g이니까 80Y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어떤지. 물은 합쳐서 95g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MCW 델타 T 더블 하면 되겠죠. 475 칼로리가 물이 얻은 열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통이 또 온도가 올라갔죠. 0도씨에서 5도씨 올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알루미늄 통이 얻은 열량. 자, 그래서 알루미늄 이런 열량이 결국 얼음을 녹였고, 그리고 물을 온도를 높였고, 그리고 알루미늄 통의 온도를 높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식에서부터 얼음이 19.5g이 있었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순간 온수기 속을 10도씨의 물이 들어가서 60도씨의 물이 되어 나온다. 유속은 초당 10cc다. 온수기 히터가 제공해야 하는 인류를 구하라 했죠. 그 히터에 공급되는 열은 모두 물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하였다고 가정한다 했죠. 물이 초당 10g, 그리고 10cc니까 10g이잖아, 물은. 자, 10g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MC 델타 T잖아요. 온도가 10도에서 60도 되기 때문에 우리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00cc의 커피가 90도씨의 온도다. 0도씨인 얼음 몇 g을 넣어야 커피 온도가 우리가 알맞은 40도로 떨어지겠냐? 마시기 좀 뜨겁긴 뜨겁지만 40도씨로 떨어지겠니까? 커피의 비열과 물의 비열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주위로 열을 방출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결국 얼음이 얻은 열량은 커피가 이런 열량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녹죠. 녹고, 그리고 이 0도씨 얼음이 다시 온도가 40도씨 되는 기고, 그리고 이 열량이 결국은 이제 뭡니까? 물이 90도에서부터 40도에서 50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뜨거운 물이 결국 얼음을 녹이고 얼음의 온도를 높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커피죠, 커피 안에 있는 커피 양은 얼마 있겠습니다. 그게 대부분 물이니까요. 그래서 뜨거운 커피가 90도인 커피가 얼음을 녹였고, 저는 얼음을 녹였고, 이 얼음의 온도를 0도씨에서 40도씨로 높였으니까, 그래서 이 식이 만족되고, 여기서부터 얼음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만, 질량 200g의 구리통으로 된 열량기가 있다. 열량기 안에는 20도씨인 물 300cc가 들어있다. 온도 0도인 30g의 얼음을 열량기에 넣었다. 물의 최종 온도는 얼마인가? 구리 비열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최종 온도가 0도씨 이상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물이 녹으니까. 그래서 계산해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은 최종 온도 0도 아니라는 걸 또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최종 온도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최종 온도를 차니까 그 0도씨 이상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은 얼음이 얻은 열량계와 물의 온도를 내리죠. 그래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온도가 이제 T로, 우리 T라 칩시다. T를 온도로 0도씨에서 T로 바뀌었으니까 얼음의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열량계가 이런 열량, 그리고 물이 이런 열량 합한 것이 얼음을 녹이고 얼음의 온도를 높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온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11.39도씨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정한 거 맞잖아요. 최종온도 0도씨 이상이라고 가정했는데 맞는데 이 계산하다 보면은 이게 아니다. 마이너스 나온다. 이러면 잘못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는 열의 흐름. 열은 에너지니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되죠. 온도 차이가 있으면. 그래서 방안에도 예전에 온도를 갖다가 밑에 가보면은 바닥은 따신데 위쪽은 그 온도가 그만큼 되지 않죠. 그래서 온도가 바닥에 있는 열이 위로 전달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형 온도에 도달하는데요. 그래서 이는 이 열이 주어졌을 때 이 평형 온도에 도달하는데 이 물리 현상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열을 전달하는데, 그 열의 전달은 이 복사, 대류, 전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복사라 하는 것은 전자기파 복사예요. 전자기파 복사고, 그리고 대류라 하는 것은 온도, 위치에 따라 온도 차이가 있을 때 내부에서 열이 순환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하고요. 전도라 하는 것은 접촉을 했을 때 온도가 높은 거하고 낮은 물체가 접촉했으면 높은 데서부터 낮은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 이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끓일 때 오븐에 가스를 여기서 물을 끓인다 쳤을 때 이 대류 현상 하면서 이 밑에 열이 이제 밑에 이제 주어졌으니까 이 밑에 온도가 위에 있는 물보다도 온도가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결과적으로 이 밑에 있는 물의 밀도가 위에 있는 것보다 밀도보다 적잖아요. 그렇죠? 적으니까 이리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밑에 거는 밀도 높으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하고요. 복사는 전자기 복사니까 복잡하니까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 전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을 끓일 때 이제 여기에 이 열로서 나오는 이 복사열이 있고 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콘벡션이 그래서 대류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손잡이를 잡으면은 이 안에 열이 바깥으로 이쪽으로 전달되는 이 손잡이에서 그래서 손잡이들을 열이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부도체 물질로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의 흐름에는 결국 복사와 대류, 전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물체가 접촉해야죠. 접촉해가지고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T1이라는 온도하고 T2라는 온도가 다른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떤 물체에 의해서 연결시켰다 치면은 열이 높은 데서부터 낮은 쪽으로 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분자들이죠. 저 물체를 이루는 분자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데서 열을 받아가지고 차가운 데로 전달시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열이 단위 시간당 전달하는 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온도 변화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열이 전달이 많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델타 T에 비례하고 이 길이에 반비례하죠. 길이가 길면은 이동하는데 거리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길이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면적, 이 단면에 비례하죠. 단면이 많으면 전달시킬 수 있는 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고 그리고 그 물질의 특징인 열 전도도에 비례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상수가 열 전도도입니다.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열 전도도가 가장 크고 그리고 부도체는 작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열 전도도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금속들, 도체들은 열 전도도가 크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금속, 즉 도체들은 그 안에 자유전자들이 있죠. 이 자유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열 전도도가 큽니다. 근데 부도체들은 그 안에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달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자유전자가 가장 전체적으로 물체에 쫙 깔려 있어가지고 금방 전달 가능한데 부도체는 거의 없으니까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열이 이 전도도가 작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